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 차 시승기를 찍습니다.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르노 삼성의 XM3 그리고 TC2260 엔진이 달린 여기에 7단 습식 변속기가 물린 XM3를 뽑았습니다. 이거 제 차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차 시승기, 내 차 시승기를 찍으려고 펠리시아의 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신나고 좀 커져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 차의 내외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미 시승기를 몇 번 찍었지? 이미 한 3번은 찍었고요. 또 비교 시승기를 또 찍는 바람에 내외관 리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찍고 갈게요. 왜냐면 보통은 최고 사양 트림의 시승차가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제 차다 보니까 최고 사양이 아니거든요. 제 거는 중간 트림인 RE 트림입니다. 아시겠지만 LE, RE, RE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 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트림에 따라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는, 눈에 보이는 차이는 휠 타이어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외관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각종 안전 편의 장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보통 시승차들 대부분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셨을 텐데 제 차는 17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제 차는 RE 중간 트림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옵션은 넣지 않았어요. 이따가 이제 실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저는 좀 실용적으로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LE 트림은 완전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고, 중간 트림인 RE에 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또 가장 최고 사양에는 9.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9.3인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따 실내를 살펴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그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의 가격은 2,308만 원인데요. 보통 시작은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워트레인이 TC2260 플러스 7단 습식 변속기가 물린 그 파워트레인이고요. 좀 아래급, 아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고 거기에 무단 변속기 CVT가 맞물린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 원부터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잠깐 고민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를 사시려고 보신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7단 습식 DCT가 들어가 있는데 그 듀얼 클러치 특유의 그 초반에 반응이 있어요. 좀 이렇게 반응이 살짝 좀 이렇게 출발할 때 느린 것 같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언덕길에서 약간 뒤로 밀렸다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CVT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처음에 제가 탔을 때, 시승을 했을 때, 겨울에 시승을 했는데 유난히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초반에 출발할 때 제가 많은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200rpm까지 애가 악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출발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해서 너무 불편하죠. 어쨌든 도심에선 가다서다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CVT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이게 또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주행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700만 원대에 가장 저렴한 모델을 살까 하다가 그래도 다시 시승을 해보니까 역시 그 파워트레인 TC2260 그게 사실 다이미러 벤츠랑 같이 개발한 그 엔진이죠. 사실 그 엔진과 또 7단 습식 DCT의 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특히 주행할 때 완전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돈 좀 더 쓰자 라는 생각으로 바로 윗단계의 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시작은 제가 2,083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L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사려고 했어요. 그걸 사려고 했다가 너무 빠지는 게 많은 거예요. 에어컨도 수동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도 없고, 아예 디스플레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RE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 트림인 RE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르노 삼성의 요 패밀리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한 3년쯤 전에 다른 채널 시승기에서도 SM6, QM6 이런 걸 탈 때마다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디자인이고 저희 어머니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생김새라고 약간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요 르노 삼성의 요 시리즈, 이 패밀리룩을 한 시리즈들을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확히는 엄마를 사드리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랬는데
좀 가격이 이게 말이 그렇지 그 1, 2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살 수 있는 가격대에 XM3가 나와줘서 그래서 이 XM3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늘 강조하지만 진짜 그릴이 너무 크면은 약간 좀 강렬한 느낌은 있는데 약간 좀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느낌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릴은 좀 작지만 전반적으로 헤드램프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세련되고 이렇게 꺾어진 라인이 좀 우아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바로 이 쿠페 라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저를 위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 차를 같이 탈 거거든요. 약간 저는 이미 수동 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타는 차가 있고 저는 사실 평소에는 수동을 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가끔 편한 차 아니면 가족이랑 다 함께 탈 차가 필요한데 딱 그 용도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운전석에서 내리시는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우아우아 하시거든요. 여성 하시고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SUV 해가지고 막 강렬한 디자인 좀 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곡선이 아주 우아한 이 쿠페 라인을 가진 그런 SUV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단을 선택을 하지 왜 SUV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SUV가 필요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또 저의 차박해연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도 사실 캠핑을 굉장히 즐겨 가거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 SUV가 꼭 갖고 싶었어요. 특히 내가 만약에 가족용 차로 편하게 탈 차, 진짜 경기장 갈 차가 아니면 이왕이면 SUV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게 그 차인 거죠. 일단 뒷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모습도 예쁜데 이 깔끔한 뒷모습, 저는 약간 이 봉긋 솟은 엉덩이를 좋아하는데 약간 좁고 이렇게 딱 탄력 있는 엉덩이 같은 느낌의 손 모양 좀 약간 저질스럽다? 말고 그런 엉덩이 여기에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트렁크 부분이 약간 이렇게 찝히면서 스포일러 느낌이 나잖아요. 요거 굉장히 저는 잘 디자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그리고 딱 이렇게 스포티하면서도 잘 달릴 것 같으면서도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이 앞에 헤드램프와 연결되는 느낌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뭔가 그 컨셉을 잘 따온 그런 또 리어램프 디자인. 앞뒤의 조화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SUV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캠핑 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캠핑 짐 평소에 실어두고 또 저희 엄마도 은근 짐이 많은 스타일이세요. 뭐 이렇게 항상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게 차에든 집에는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어가지고 이게 차에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막 트렁크에서 막 굴러다니고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짐들을 옆으로만 실는 게 아니라 좀 위로 이렇게 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박스 자체가 이렇게 좀 네모지다던가. 근데 그럴 때 좀 불편했는데 얘는 자 트렁크 보십시오. 역시 SUV입니다. SUV는 SUV예요. 근데 지금 보실 때는 생각보다 안 넓어 보이는데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 요걸 이렇게 열고 이렇게 빼내면 그냥 리얼이니까 이 안에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굉장히 깊고 제가 사실은 제 차다 보니까 이미 차박을 한번 다녀왔어요. 저 여기서 앉아서 앉아서 여기 앞쪽에 테이블 놓고 그러고도 썼었고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진짜 여기에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 이렇게 들이내리고 여기에 보시면 단차가 이만큼 되거든요. 여기에 약간 낮은 테이블 하나 놔요. 그리고 이쪽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 진짜 괜찮습니다. 물론 이 앞쪽 풍경이 좋아야겠죠. 제가 조만간 차박 컨텐츠도 찍을 건데요. 이게 의외로 정말로 차박하기도 괜찮고 차의 트렁크에서 앉아서 밥 먹기도 괜찮은 거예요. 이 차박 컨텐츠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저희 뭐 트렁크 넓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조만간 여기서 차박하는 걸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 2열 시트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2열 시트까지 접으면 그리고 여기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2열 시트를 접으면 아주 플랫하게 누워지고요. 자, 보이시죠? 완전 차박용. 이렇게 해서 딱 누워지고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좀 작은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작은 차 아닙니다. 제가 누우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 키는 16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은 그냥 일반 헤드레스트인데요. 자, 이걸 뒤집어서 뒤집어서 꽂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짜잔. 자, 여기까지 머리가 받쳐지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좀 당겨놔서 앞에 시트를 좀 당기면 자 보시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잘 때, 차박할 때 좀 키가 저보다 크신 분들도 이렇게 미루고 여기 머리를 대고 자시면 되니까 충분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2 트림이고요. 보시면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밑에 보통은 오토 홀드가 있죠. 하지만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아서, 제 차의 선택 옵션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오토 홀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텅구리 버튼이죠. 이게 시트가 전동식이 아니고 수동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 열선 시트거든요. 짠! 바로 버튼 위에 불 2개 들어오죠. 이게 왜 짠인지 아세요? 다른 시승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승기엔 이 화면에 일단 온오프가 나옵니다. 열선을 할지 말지 온오프인 거죠. 온오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에서 이 단계를 막 버튼 눌러 설정을 해야 돼요. 밑에 있는 단계를 바로 누른다고 되지도 않아요. 온오프를 일단 먼저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선 시트 하나를 켜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옵션이 낮기 때문에, 제가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쉽게 열선 시트가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훨씬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에코 버튼이 있어요. 에코 모드는 지원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센스, 이게 사실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일반 모드, 에코 모드를 선택하는 그 여기 마이센스 버튼이 있고, 저는 사실 그 마이센스가 꽤 괜찮았던 게 이 스티어링 휠 감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을 노멀, 컴포트, 스포츠였나? 아무튼 스포츠랑 노멀이랑 아마 컴포트인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스포츠 모드가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노멀 모드로 그냥 파워트레인을 타고, 그러니까 출력은 평범해도 이 스티어링 휠이 기민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XM3의 하체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만 기민하게 움직이면 주행 느낌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웬만하면은 그 마이센스를 눌러가지고 인디비주얼로 스티어링 휠의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그냥 파워트레인 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 모드를 놓고 탔었는데, 이제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건 좀 아쉽지만 이건 후회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마이센스가 은근히 또 주행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거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을 끄는 버튼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버튼이 몇 개 없죠? 이거 문 잠고 여는 거고. 그래서 좀 이게 풀옵션보다는 좀 버튼이 몇 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초로 괜찮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인치 내비게이션을 빼고 7인치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센스는 아쉽지만 후회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7인치 디스플레이는 약간 후회 중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택을 하고 나서 진짜 열렬하게 후회를 했습니다. 뭐냐면,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이 너무 짧잖아요. 이렇게 짧아요. 짧고 이렇게 뭔가 좀 작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를 눌러 보시면 보이십니까?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글자가 몇 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보이세요? 이 안내가 반을 가려요, 거의. 그럼 이제 운전 중에도 계속 이만하게 안내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화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고 글자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컨드 폰을 연결을 해놨거든요. 폰을 연결을 해놓고 뭐 이걸로 전화도 받고 하는데, 이거를 뭐 나이 드신 분들, 저는 어머니랑 같이 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머니가 이거 굉장히 이상해 하시더라고요.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적응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9.3인치 T맵이 달린 내비게이션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후회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충전하는 단자는 앞에 2개, 그리고 뒤에 뒷자리 2열 시트에도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네, 제 시승기에서 생략을 하고요. 아,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네요. 저는 하이패스 선택을 안 했습니다. 하이패스도 안 했고 그 ECM 미러도 안 했거든요. 그냥 요거예요. 데이 뭐 요렇게 해가지고 조절하는 2단계로 그 거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밤낮으로. 그냥 요거밖에 안 넣었습니다. 이게 하이패스를 넣으면 99,000원, 그 다음에 그 하이패스에다가 ECM이라고 해서 그 전자식으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어둡게 해줘가지고 눈 안 부시게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으려면 25만원? 근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뺐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이패스 그냥 저 요거 했거든요. 어디 갔지? 짠! 여기 하이패스 요거 3만원? 2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그냥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패스는 요게 딱 걸치니까 딱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궁상스럽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케이블 같은 거 자주 쓰는 케이블을 여기 옆에 꽂아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USB-C 타입이고 저는 O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을 2개를 번갈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요게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행을 합니다. 내 차 시승기가 보통 다른 채널의 시승기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트림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보통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 트림 그리고 가장 좋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서 좀 가장 비싼 그런 차인데, 아무래도 이 차는 제가 산 차다 보니까 가격을 제가 살 수 있는 수준에 맞췄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옵션은 제외한 그런 차입니다. 다른 XM3 시승기에서 보시는 시승차와 제 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제 차에는 17인치 휠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시승차에는 가장 좋은,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큰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고 말하는 게 과연 다 좋은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 차에 들어간 215 60R 17인치 휠 타이어는 일단 18인치 휠 타이어보다 가볍겠죠. 그리고 편평비가 60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하질량이 가벼워지면서, 그리고 편평비가 60으로 두꺼워지면서 타이어가 좀 더 폭신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얻어지는 승차감의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하고 외부 충격을 조금 더 완화해서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프링 하질량이 가볍다는 얘기는 위에 무거운 게 버티고 있을 때 이 스프링 아래쪽에서 받아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그 가벼운 게, 그러니까 관성으로 튕겨내거나 그 무게로 쳐내는 게 아니라 그 가벼운 만큼 또 조금 더 그 안에서 가볍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휠을 줄이면, 그러니까 인치 다운을 하면 어쨌든 간에 승차감은 상승하게 되겠죠. 부드러운 승차감과 또 단단하면서도 기민한 그런 조향성, 스포츠 주행, 이런 거는 아무래도 서로 반대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승차감과 주행성,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과속 방지턱을 지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웬만한 요철 같은 것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그만큼 주행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간 XM3를 탔을 때는 이게 굉장히 하체 세팅이 잘 돼 있어서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충격은 또 흡수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얘도 굉장히 기민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간 것보다는 덜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센스 옵션을 뺐어요. 그 마이센스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과 그 다음에 엔진 반응 같은 걸 조절해주는,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로 조절할 수 있고 인디비주얼 설정도 가능한 그런 세팅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 모드로 하면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반응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느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17인치 휠 타이어 문제도 아니고 마이센스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좋은 승차감을 얻은 대신에 아쉽게도 롤이나 바운싱이나 피칭 현상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코너를 돌 때 롤 같은 경우에 많이 증가를 했겠죠. 다만 이게 워낙 하체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서스펜션 세팅이 괜찮아서 제가 속도 조절을 무리하게 한다던가 스티어링 휠 조절이 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막 허둥지둥 제가 조향하지 않으면 자세를 굉장히 잘 잡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롤 현상이 있고 그 와중에 뭐 피칭 현상이 있더라도 얘가 계속 끊임없이 땅으로 바퀴를 밀어내면서 접지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롤이나 바운싱이 있는 거 치고는 굉장히 코너를 잘 움켜쥐면서 돌아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기울었고 그다음에 자세가 많이 움직였지만 그 상태를 굉장히 잘 버티면서, 그리고 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바퀴를 땅으로 잘 밀면서 그렇게 잘 버텨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실력은 꽤 괜찮은 세팅이에요. 아무래도 롤과 피칭 현상이 심해졌다 보니까 이제 코너를 돌 때 조금 더 내 몸이 많이 움직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낼 때 주저함이 생기긴 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코너에서도 한계가 조금 더 빨리 옵니다. 자세를 꽤 잘 잡으면서 잘 돌아나간다는 거, 꽤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래서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간 시승차보다는 아무래도 롤, 피칭, 바운싱이 다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피칭 현상이 심해진 걸 언제 느끼냐면요,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속시킬 때 노즈 업다운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노즈 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까 노즈업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속도를 붙이는 거니까 부드럽게 가속하면 되겠죠. 근데 감속을 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는 수동 스파크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씁니다. 뭐 수동 운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토 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실 변속기 막 뭐 다시 뭐 M모드로 바꿔가지고 막 내리기도 이상하고 당연히 브레이크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 패들 시프트가 반응이 빠릿빠릿합니다. 사실 이게 스포츠 주행을 위한 차도 아니고 제가 마이센스도 빠진 시점에서 패들 시프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염두에 두고 산 건 사실 아니었는데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속을 할 때 확실히 브레이크만으로 감속을 하는 것보다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기어 단수를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게 특히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야 될 때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변속기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처음에 이 차가 나오고 많은 시승기에서 불만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7단 습식 DCT가 들어있는데 그 7단 습식 DCT에 이제 반응이 영 신통찮다.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이제 RPM이 한 1200까지 뛸 동안 얘가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훅 나간다던가 좀 그런 초반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울컥거림. 그런데 지금 날이 따뜻해지면서 제가 이전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7단 습식 DCT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오일의 영향인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못 느꼈어요. 다만 이 DCT의 특성상 아무래도 언덕길 같은 데서는 좀 그런 게 뒤로 밀림 현상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뒤로 갔다가 언덕길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약간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보통 평지에서나 뭐 그냥 일반 도로 주행에서 느껴질 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가 일단 출발해서 도로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 변속기의 반응이 아주 빠릿빠릿하고 똑똑합니다. TC260이라고 불리는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인데요. 이게 7단 습식 DCT랑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들 시프트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가속 감속을 할 때 정말 내 맘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 다만 초반에 이제 그 머뭇거림이나 초반 출발할 때 좀 그런 특성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심하지 않다는 거. 네. 특히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제가 이제 겨울이 될 때까지,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이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변속기도 길들이기를 하겠죠. TCU도 학습을 합니다. ECU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TCU를 학습을 시키면서 열심히 길들이기를 할 건데, 다시 겨울에 타봤는데 얘가 또 그런다. 그럴 때는 내 차 시승기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터리언에서 이 롱텀 시승기를 내보내면서 만약에 겨울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변속기 오일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이가 생기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이게 저는 가족과 다 함께 타는 차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그 부드러운 승차감에 맞게 좋은 게 무엇이냐, 또 엔진 소음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고 풍절음도 심하지 않은데 노면 소음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 안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1.3L 터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52마력이고요. 이게 5,500rpm에서 이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26kgm입니다. 이거 가솔린 엔진인데, 물론 이제 터보 압력을 많이 높이긴 했겠지만 디젤 엔진도 아닌데 사실 마력 대비 토크가 높은 편이죠. 26이면. 그리고 그 영역대가 2250에서 3000rpm에서 나오는데 주로 사용하는 rpm 영역이다 보니까 항상 굉장히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변속기 세팅이 이제 뭐 에코모드나 스포츠 모드가 아닌 이상 뭐 한 2000 정도 rpm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세팅이 되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그 영역 바로 위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뭐 영역대 가리지 않고 정말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진 안정성도 꽤 훌륭해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몇 번 조금 가속을 해봤는데 진짜 시원시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낭창낭창한 서스펜션 세팅이 주는 또 코너링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 하중 이동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코너를 타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툭 날아간다던가 이 하중을 얘가 이제 유지를 못하고 갑자기 훅 풀린다던가 얘가 날아가 버린다던가 이런 좀 이상한 서스펜션 세팅, 진짜 이상한 요철 세팅을 만나면 진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차들도 있는데, 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낭창낭창하게 움직이면서 땅으로 계속 타이어를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하중 이동을 느끼면서 재밌게 운전하기에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승기가 진짜 최상위 트림이 아니라 좀 하위 트림을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면 뭔가 좀 최상위 트림이 아니라서 시승기와 다른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승기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차 사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 불만인 건 내비게이션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쉬운 건 마이센스를 넣지 않은 거 정도, 그 정도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인치 휠 타이어에다가 마이센스를 넣어서 스포츠 주행 세팅을 하면 얘는 스포츠 주행을 즐기기에 너무너무 재밌는 차고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가족과 다 함께 타실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17인치 휠 타이어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마이센스가 있으면 조금 더 조향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정말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롱텀 시승기가 될 거잖아요. 제가 시승차를 잠깐 빌린 게 아니라 아예 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차박도 가고 이 차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어떻게 보면 시승기가 아니라 활용기, 그래서 XM3의 활용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 같은 거, 이제 각종 소모품류를 요것저것 바꿔보면서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M3를 사실 분들, 그리고 XM3를 이미 사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모터리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승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